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채널로 다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실시간으로 다들 같이 얼굴 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가장 이 열정을 받아야 되는 이 10월에 이 첫 번째 세미나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20대 수석 다이아몬드 류지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 네, 제가 좋은 와이파이 상태를 찾아서 이곳으로 왔는데요. 리더님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이제 횟수로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20대지만 나름 9년 차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아메이 사업의 가치나 또 제가 바라봤던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나누면 아마 지금 이렇게 지중해 크루즈 타야 되잖아요. 약간 플랜 들으니까 저도 막 동기부여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루즈를 같이 탈 수 있도록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혹시 자료 잘 보이시죠? 네. 제가 밀레니얼 사업자여서 항상 밀레니얼의 아미에 대해서 참 주제도 많이 받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다시 이 아미 비즈니스는 정말 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의 아미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저한테 정말 큰 기회가 됐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민 리더는 집에서 코만 파고 있어도 되는데 아메이 한다고 일부러 막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거절받고 다닌다고 어떤 리더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제 인생을 바꿔놓는 정말 큰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양력을 가져온 이유는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다양한 분들한테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사실은 만 19살에 사인을 했고요. SP, PT, 그 다음에 만 21살에 제가 에메랄드를 달성을 하고, 한국 나이로 23살이어서 이제 아미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 만을 좋아하죠. 한 살이라도 더 어리게, 되는 게 좋아서 이제 만 22살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고요. 수석 다이아몬드를 이제 성취를 해서, 멋지게 저도 또 아미 생활과 또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옆에다 나이를 적은 이유는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93년생입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현재 29살인데요. 제 친구들이 이제 막 취업해서 이제 뭐 한 3년 차 직장인도 있고, 정말, 수입이 1억, 연봉 1억이 되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연봉이 높고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의 꿈은요, 퇴사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수입하고 나의 노동력이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수입 받으려면 그 정도로 일해야지. 라는 게 우리 다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공이란 단어를 쓰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보고 20대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되지만 감히 제가 원했던 거를 제 열정만 가지고 제 꿈만 가지고 도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즈니스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제품도 너무 탄탄하고요. 지금 하고 계신 이런 시스템들, 이런 미팅들도 이미 앞서 성공하신 스폰서님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정답이 나와 있는 게임이란 걸 알게 되면서 이건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스토리의 주제를 선택이라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제품 카탈로그 이름도 초이스죠. 그래서 정말 좋은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고 해서 이 카탈로그 책자 이름도 초이스인데요. 저도 사실은 아메이 환경에서 자라오긴 했지만
사업을 해야지라고 결정한 건 오로지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갑자기 웬 가족 사진이 나왔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스폰서님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4살 때 그리고 오빠가 7살 때 두 분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피아노, 연대 피아노학과를 나오셔서 피아노 선생님을 하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는 IBM에서 사장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실 때 이 사업을 만났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 시작하셔서 사실 직장 다니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두 분 이 사진은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두 분이 다이아몬드 성취하셨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복 입고 있는 애가 이때가 아마 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너무 가난하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웨딩드레스를 못 입고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무대 때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인정식 무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제가 아메이 환경에 놓여져 있었던 건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아메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엄지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내처럼 생긴 아들 같지만 접니다. 네. 제 어릴 때 모습인데 사실 이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무슨 장 앞에서 찍었죠. 아마 지금 올해 한 사업을 20년 이상 하신 리더님들께서는 아마 익숙한 제품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티스트리 이거 패키지 보이세요? 세상에나. 네. 선물에도 안 쓰고 싶은 패키지예요. 요즘 친구들한테 선물해주면. 네. 그리고 뭐 카워시도 있었고 이때는 비디오 테이프. 그래서 사실은 집에 이렇게 홈샵처럼 해놓고 아메이 하던 모습이 제가 받았던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분이 아메이 사업을 하신다라는 것만 알았고 여행을 아메이에서 자주 보내줬으니까 그냥 그거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여행 많이 보내주는 회사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분이 이렇게 일찍 다이아몬드와 또 5년 만에 크라운 앰베서더라는 핀을 달성하시면서 빨리 그런 성공하신 분의 자녀로서 이런 여행도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 많이 해주신 것처럼 20대고 90년대 생입니다. 밀레니얼 사업자로서 사실은 제 친구들은 나중에 아메에 대한 반감보다는 나중에라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이런 밀레니얼 책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2-3권 읽어봤었는데 제가 90년대 생이지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요. 특히나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이 다 전 세계적으로 오픈된 상황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너무 다양한 기회들이 많은 거죠. 그치만 그 다양한 기회 중에 진짜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기회는 정말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그렇게 왔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한테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떤 점 때문에 제가 그 빠른 만 19살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냐면 이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어요. 어떤 회사가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회사 면접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저는 약간 망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건 뭐였냐면 이 회사가요. 이직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근데 이직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입사원들에게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입사도 많이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이직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까 하고 막 이렇게 기사를 얼른 스킵해서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우리 회사에 뼈를 묻으실 겁니까? 이게 아니라요. 더 나은 회사, 우리 회사보다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스펙을 만들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우리 다 한 직장에서 뭔가 내 커리어를 다 쌓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요즘 또 젊은 2030 세대들은. 근데 아메이가 저한테는 이런 회사였어요. 너가 더 원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는 걸로 저한테 아메이 사업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어차피 네가 쓸 생필품인데 바꿔 쓰면 돈돼 라는 개념은 사실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제가 바꿔 쓰지 않아도 이미 온 집안이 4살 때부터 아메이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아메이 제품에 감동이 이렇게 없었어요. 왜냐면 사실 다른 제품도 써보고 아메이 제품도 써봐야 아메이 제품이 진짜 좋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저는 그냥 제 기억 속에서는 아메이 라면, 아메이 콘프레이크 먹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수단은 하나지만 정말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진짜 다양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스포츠를 그냥 1년 내내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내 스스로가 스폰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메이가 저한테는 이런 회사였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다양한 스펙을 쌓아주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제가 뒤에 하나씩 얘기를 드릴 거고요. 한번 이 문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가 최고의 수단이고 이거 아니면 딴 일은 다 별로야. 다른 직업은 다 힘들잖아 라는 뜻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최고의 수단이라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대단하다라는 걸 꼭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 얘기를 듣고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저는 사실은 그림을 전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이라는 분야를 선택해서요.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대학도 예술대학을 갔어요. 미술대학을 가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처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림을 좋아서 그릴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두신 혹시 오늘 2세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문화가 있냐 하면 칭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흰 도화지에 끽 이렇게 선 하나만 그어도요. 지민이는 우리 딸이니까 이렇게 이 감성이 있네. 천재다. 너는 그림 천재인가 보다. 막 이렇게 띄워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잘하나? 내가 약간 영재인가? 막 이 생각도 들 정도로 내가 진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그릴 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그렇게 미술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는 친구들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재능 있는 친구는 다르구나. 물론 노력을 하면 재능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 또 그림에 열정이 있었나? 거기서부터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생계, 어떤 직업이나 돈 버는 일은 다른 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진짜 약간 장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부모님이 저랑 저희 오빠한테 아미 꼭 해. 아미 꼭 해. 막 이렇게 강요하지는 전혀 않으셨고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 네 일을 해. 라는 얘기를 저도 그렇고 저희 오빠도 항상 그 얘기를 들어왔었거든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일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저도 다른 돈 버는 수단을 사실 알아보기 위해서 아미 미팅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미를 하고 싶어서 미팅장에 왔던 건 아니고요. 돈 버는 방법, 이런 경제관념에 대해서 어디서 배울까 하다가 미팅장 안에서 트렌드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 공부, 경제 공부부터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미팅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의 경제관념이 완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아미 사업을 좀 제대로 알아보게 됐고 점점점 알아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이거 안 할 이유는 없다. 내가 꼭 다이아몬드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꼭 무슨 크라운 앰베서더까지 가지 않아도 이거는 안 하면 손해겠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안 해도 제 친구의 어머니가 이미 치약을 쓰고 계시고 제가 아는 저 과외 해주셨던 과외 선생님도 아미 세제를 쓰고 계시고 내가 안 해도 내 주변 사람은 다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안 하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아메이 아메이 미팅장에서 꿈 얘기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미팅장 몇 번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면서 참여하고 계시는 리더님들은 저랑 똑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꿈이라고 하면 왠지 낯설고 제가 꿈 이야기 하는 리더님들을 보면 약간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외제차 여행 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여행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이 예술가들은요
배고픈 예술가가 짱이지, 뭐, 그리고 막 부르주아, 막 이런 얘기를 실제 수업에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돈을 추구하면 뭔가 욕심 있는 사람처럼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멋있게 보였던 거, 돈을 꼭 많이 벌어서 이 야매 사업이 좋아 보였다기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할 때 하시는 리더님들을 보면서 야, 저거는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생,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는 인생을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아메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중국 상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영국으로 대학을 가려고 포트폴리오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메이 이거를 몇 번 경제 공부하려고 듣다 보니까 야, 이거 해야겠는데? 빨리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졸업을 6개월 앞두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대학을 아무데나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빨리 시험을 보고 들어가게 됐고요. 저의 하루 루틴, 요즘 루틴 얘기 많이 하시죠. 학교 집 미팅장, 학교 집 미팅장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친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업을 지금 막 선택을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저처럼 내가 좀 자유롭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뭔가 더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친구를 더 잃어가는 느낌이고, 뭔가 더 힘들고, 왜냐면 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아까 학교 집 미팅장 이렇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다니면서 가야 될 술자리 모임, 신입생 환영회 때 빼고는 제가 한 번도 술자리를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도 신비주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고민, 내가 지금 내 나이 때 친구들은 이 아메는 언제든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왔다 갔다 할 때쯤에 딱 이 생각을 들고 나서부터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디자인하는 삶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지? 내가 30대 때는 어떻게 살고 싶지? 이 생각을 하니까요, 친구들과 원하는, 친구들은요, 5년 뒤에 이런 직장을 다니고 싶어가 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5년 뒤에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전혀 다른 결과를 꿈꾸기 때문에 가는 길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 이후부터는 이거 맞는 길이야? 내가 꼭 지금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전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메이를 약자로 쓰면 AW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아메이가 딴 사람들이 말하는 뭐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거 좀 별로야. 그거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길.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스톱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좀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미팅 하시느라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시느라고 아이들을 더 못 보는 것 같아, 아이들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나 제 나이 때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이렇게나 많이 보내는 제 29살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더 자유롭게 보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아메이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철저하게,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런 강의장 와서 했으면 좀 공부해봤으면 좋겠고, 저희 오빠한테도 저한테도 너가 어떤 일을 하든 아메이는 부업으로라도
언젠가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정도였지 지금 당장 미팅장에 와 뭐 이렇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제가 휴학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때 반대를 조금 하셨어요. 아니 뭐 그때 20대 사업자도 많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딱 1년의 기회를 제대로 한번 내가 미팅도 해보고 싶고 1년 동안만 휴학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집중을 해서 에메랄드를 달성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도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시작이 아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듣고 어떠셨어요? 아까 막 3명의 친구만 소개하면 되고 다이아몬드는 6명의 친구를 찾아서 성공하면 되고요. 그전에는 지금은 보너스 플랜이 좀 바뀌었지만 부모님이 달성하셨던 그 크라운 앰베서더라는 피는요. 20명의 친구를 성공시키면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3명? 6명? 고작?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는 아메 사업을 시작만 하면 너무 잘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의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이 요리 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막 말은 19살 살인을 했으니 사실은 어떤 20살이잖아요. 20살이 막 그 비즈니스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 누가 들을까요? 콧방귀를 끼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컸던 벽 중에 하나가 성공하신 부모님이셨어요. 아마 다이아몬드 이상의 2세 자녀 리더님들은 똑같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 하니까 부모님이 성공했으니까 넌 잘 되겠지. 너 뭐 당연히 쉽겠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벽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거나 뭐 크라운 앰베서더라는 FCA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다녔어요. 오히려 그 편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던 거. 정말로 제가 사실은 처음 파트너 생기신 분들이 다 막 50대, 40대 이러셨어요. 왜냐면 제 또래에서는 설명을 해도 제품도 다 엄마가 사다 주는 치약을 쓰지 좋다 좋다 하지만 본인 결혼하면 쓴다는 거예요. 20살인데 언제 결혼해. 그래서 이거 전략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비자층을 좀 연령대를 높게 만들기도 했고 이렇게 파트너들도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파트너들이 먼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벽이 생긴 게 뭐였냐면 우리 스폰서는 나이가 어려서 이런 거 못할 거야 라는 거 혹은 저를 소개를 해줄 때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소개를 해주실 때 우리 스폰서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조금 소개하기 그렇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이 요리명장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래티늄이 되자마자 이 원서를 넣었고요. 요리를 잘해서 뽑혔다기보다는요. 제가 20대 요리 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면접 인터뷰를 할 때. 그러면서 요리 명장이 됐어요. 제가 이때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요리 실력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리 명장을 1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하게 됐고요. 저의 부가 캐릭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에메랄드를 제가 요리 명장 된 해에 에메랄드를 달성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로 이게 큰 수단이 됐고 퀸이라고 하는 이 건강 요리라는 거가 사실은 20대들이나 아니면 젊으신 아직 싱글이신 30대 초반 분들도 계실 텐데 요리는 뭔가 내 주변에 별로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리 자체가요. 제가 냄비를 많이 팔아서 에메랄드가 된 게 아니라요. 사람을 만나고요.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조성할 때 이 건강 요리라는 컨텐츠가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사업의 큰 툴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창업으로 식당을 열었다고 하면 저는 한 1년도 못하고 문 닫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도전을 하게 됐고요. 여기 옆에 서 계시는 이 잘생긴 남성 리더님은요. 남자 간호사세요. 지금도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도 되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요. 제가 막 20살에 시작을 했고 5년 동안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수간호사시거든요. 고려대 병원에. 그래서 이모를 찾아갔고 이모의 선배 병원에 계시던 교육을 받으러 오신 남성 간호사님이세요. 네, 제가 스치면서도 알 수도 없을 만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대구 분이셔서 이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또 대구로까지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고요. 제가 정말 2년 동안은
이 요리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케이크를 매일 구웠어요. 제가 주 5일 나가면 사실은 만날 사람이 많아서 나간 게 아니라요. 그냥 나갔어요. 제가 아까 휴학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솔직히 전업하는 걸 추천하냐고 물어보면 진짜로 내가 가게 문 연 것처럼 출퇴근을 하실 마음이 아니라면 저는 전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업을 하는 순간 뭐 어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그래서 일단은 빵을 이렇게 매일 구워요. 그래서 이렇게 낱개를 포장을 합니다. 줄 사람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굽고 그냥 막 돌리고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저 아메 하는데요. 이렇게 명함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명함 돌리기를 하다가 들른 카페 사장님하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게 돼서 그 리더님이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시고 에메랄드를 또 도전하고 계세요. 제가 22살에 만난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케이크 돌리다가. 그래서 그분의 아시는 친구분이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도 퀸하고 이렇게 같이 캐리어에 끌고 가서 요리 교실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케이크 토핑, 뭐 이렇게 케이크 반죽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아기들인 줄 알았는데,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뭐 이럴 때도 있었고. 여기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몽골 분이세요. 소개를 하다 보니까, 몽골 분들을 소개받게 됐고, 제가 초청 스피치를 끝내고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입고 가서 요리를 또 그냥 언어가 잘 안 통해도 맛이 있잖아요. 맛이. 어머 너무 맛있어. 근데 보기엔 어때요?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소통도 되고 여기 뭐 클렌징 디바이스도 엄청 전달도 많이 되고 해서 홈미팅도 했었고 여기가 대구예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미팅을 못하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퀸 덕분에 에메랄드까지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사업할 때는요. 주변에서 제 카카오 프로필 사진만 보고 대학교 같이 동기들이 막 너 요식업 하냐?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너 식당 차렸냐? 라고 얘기도 많이 들을 정도로 제가 요리사라는 부가 캐릭터가 요즘 부캐라고 하죠. 부가 캐릭터가 또 한 번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제가 아티스트리로 패셔니스타를 또 도전도 했었는데요. 제가 미술 전공이긴 하지만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건 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사실 화장을 정말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뷰티에 너무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아티스트리라는 제품 브랜드가 있다 정도만 설명을 했지 막 적극적으로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할 줄 몰라서 관심이 없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 아티스트리 패셔니스타를 도전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다 카탈로그를 보니까 어때요? 맨날 우리 사업 설명 시간에 세계 탑5 안에 드는 엄청난 브랜드잖아요. 야, 이런 브랜드를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께 이렇게 목식당 입생로라 이런 브랜드 판권을 주겠다고 하면 어때요? 너무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세계 탑5 안에 드는 이 브랜드가 내가 관심은 없었지만 이미 내 아이템으로 들어와 있다면 야 이거 활용해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면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아티스트의 패셔니스타에 도전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뽑혀서 제가 2019년도 이거 이후로 코로나가 터져서 아마 패셔니스타가 약간 중단되어 있기도 한데 정말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드레스 입고 초대받기도 하고요. 너무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나는 똥손이 아니라 몰라서 못한 거였구나. 그래서 1년 동안에는요,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뭘 전달했냐면 컨실러. 컨실러 2개를 엄청 전달했어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앉아서 메이크업을 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만나는 사람마다 앉아보세요. 메이크업 해주고, 앉아보세요.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아메 사업 하는지도 모르는데 만났을 때도, 눈썹이 조금 제가 눈썹 다듬어 드릴게요. 하면서 이때는 정말 뷰티 쪽에만 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요리를 안 했을까요? 요리를 한번 2년 동안 집중을 하니까요. 이제는 자다가 내일 당장 스폰서님 내일 당장 요리 미팅 하나 해주세요 해도 전혀 부담감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아메 사업에서 정말 제품이 많고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스펙
정말 멋진 스펙을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요리는 이미 내 거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제가 정말 1년 동안에는 아티스트리 여기에 집중하면서 지금은요. 누가 갑자기 모레 스킨케어 미팅 나 이거 디바이스 쓰는 거 알고 싶은데 마사지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은데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또 요거 하면서는 또 제가 막 이렇게 화장해 주거나 또 예쁘게 셀카 찍어서 올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 요즘에는 화장품 장사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도대체 너의 직업은 뭐냐? 직업이 왜 이렇게 많냐?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화장품을 들고 다니고 또 한동안 그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얘기를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또 젊은 세대 리더님들이 보시기에는 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겁을 먹으실까봐 와 씨 모르는 가게 들어가서 명함도 돌려야 돼? 막 이렇게 고민하실까봐 제가 한 가지 스토리를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 냄비를 끌고 다니다가 한번 와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목욕탕에 제가 이 화장품 가방과 냄비와 그 아주 고급진 수육과 생표고 깐풍을 준비해서 정장을 입고 어디를 갔냐면요.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제가 소개를 받다가 목욕탕에서 요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정말로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여성 전용 사우나를 가서 제가 정장을 차려입고 무릎을 꿇고 또 책상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주 고급진 생표고 깐풍을 또 구웠거든요. 그때 처음 제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냄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화장품 가방 끌고 이거 들고 나가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루 약간 좀 이렇게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엄마 너무 스폰서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딸이 이렇게 냄비 끌고 막 지방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좀 안쓰러워해야 되는데 약간 그 웃으시는 모습이 뿌듯해하시는 모습이 저는 좀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가 만약에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해서 그 영업 매출을 올리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였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 그거 당장 그만둬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먼저 해보셨잖아요. 성공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메이에서는 네가 하는 모든 노력과 헛수고 같은 그런 모든 노력들이 쌓아져서 너한테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이 돌아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너무 뿌듯하다. 집에 있으면 오히려 화내세요. 넌 도대체 네가 FCA냐? 왜 집에 있냐? 막 이렇게 눈치를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업이고 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고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맞다. 이거 내 사업이지? 이거 내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명함을 돌리거나 냄비를 끌고 다니는 모습 저는 그때부터 전혀 1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한약방 탕비실에서도 요리도 해보고요. 진짜 안 해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나만의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 보여드리기가 두려워가지고 제가 앞에 그 얘기를 꺼냈어요. 이건 뭐냐면 가끔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민 리더님은 원래 태생적으로 아메이가 잘 맞네. 그리고 어머 지민 씨는 이게 딱 맞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나는 아니야. 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크루즈를 도전을 하시고 브론즈 빌더 도전하시고 SP 도전하시는 리더님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정말로 큰맘 먹고 이 영상 가져왔습니다. 이거 누가 녹화해서 어디 올리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SP 성취했을 때 그러니까 21살 때죠. 20살, 21살 때인데요. 이때 SP 세미나에서 제가 스피치했던 거를 다이아몬드 달성을 하니까 회사에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냥 영구 삭제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땐 교정기도 끼고 있고요. 말도 정말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기 너무 창피하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입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네.
저는 4살 때부터 아메이 제품을 썼고요. 18년 전부터 이렇게 아메이를 쭉 부모님 옆에서 보고 자란 2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나오고 저는 더 봐온 기간도 길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은 거를 알기 때문에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아메이는 공평하기 때문에 똑같이 거절을 받고요. 똑같이 내가 공부를 하고 똑같이 소비자를 혼자 만나야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공평한 사업이구나. 정말 어디에 이런 공평한 일이 있을까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몸으로 이 아미에 대한 감동을 받고 있고요. 네. 정말 갑자기 용기가 팍 생기셨죠? 네, 정말 이 영상 보자마자 같은 그룹에 계신 리더님들도 어머, 지민 리더 진짜 많이 예뻐진 거구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적으로 그냥 나는 내 사업을 한 것뿐인데 외적으로도 정말 많이 변하고요. 내적으로도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부터는 어땠어요? 나가서 나는 만나고 싶고 나는 별로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정말 매년 빠지지 않고 적었던 꿈 중에 하나가 바디 프로필 찍기였어요. 그래서 야,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요리 미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 다이어트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때도 21살 때 보시면 진짜 후덕하죠. 이때가 한 65kg 거의 66kg 되는 예, 막 이렇게 공개를 하네요. 네, 그 후덕해요. 근데 제가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바디키도 또 내 사업의 아이템인데 제대로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봐야겠다 해서 바디키를 정말 작년에 3세트를 한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도 이 바디키 마이핏으로 바뀌는 또 사전 테스터로도 제가 뽑혀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디톡스도 중간중간에 해주고 1년 동안을 정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단도 정말 건강한 식단으로 맞추고 바디키를 딱 집중을 해서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어떤 그런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가 제가 SP 무대 때예요. SP 인정식 하던 날 저의 모습이고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였고 제가 이때 딱 작년에 제가 그래서 그 보상 그 바디키 프로모션 보상을 얻게 돼서 그때 한동안 잠깐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디 프로필을 회사에서 찍어주는 걸 하고요. 제가 원했던 바디 프로필을 여기서 성공한 상태에서 2주 정도를 더 바디키로 관리를 해서 딱 이렇게 멋있는 또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번 찍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처음이 어렵지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셉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는 그냥 사진 예쁘게 찍어주는 데 가서 찍었는데 약간 이거 너무 내가 원하는 느낌이 너무 센 느낌인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이렇게 화사하고 여성한 스튜디오를 예약을 해서 지금 39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9일 동안 또 열심히 바디키와 우리 프로틴으로 열심히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또 멋진 20대 마무리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누군가가 다이어트를 물어보고 할 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 바디키 프로그램이 진짜 과학적이거든요. 이거대로만 하면 이 앱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실패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바디키 정말로 또 내 사업 아이템으로서 또 안내를 해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저는 요리사도 되고요. 뷰티 크리에이터도 되고요. 건강을 안내해주고 다이어트 전도사도 됐어요. 이렇게 나의 부가 캐릭터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다 삶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게 아메이 사업이구나. 내가 당장 3년 안에 꼭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도 5년 동안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도 정말 잃을 게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표 핀 도전을 했는데 실패하면 건강해지는 게 실패다.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피는 도전을 해서 성취를 못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 외모가 변하고 내 내적 외적으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성장이라는 거고요. 외부에서는 실패하면 그냥 다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남는 것이 많다라는 게 정말 이 아메 사업의 가장 큰 가치인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파트너들하고도 미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요리,
요리를 방송으로 저희 그룹에서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면서 재료 똑같이 준비해서 여기가 아산이거든요. 아산에서 같이 그 방송 보면서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온라인 미팅을 같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더 사업하기가 좋아졌죠. 제가 온라인으로 요리 교실을 열었었어요.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흰 냄비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대신 지인 소개로 새로 오신 분들, 파트너들의 친구분, 지인분들하고 신청을 미리 받아서요. 재료를 미리 알려주고 같이 각자 재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퀸이 없으신 분들은요. 퀸 없이 만드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만들긴 만드세요. 근데 어때요? 비주얼이 다르죠? 맛이 다르죠? 걸리는 시간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냄비를 사용해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는 해드리지만 결국엔 온라인으로만 봐도 이 냄비를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얼굴도 실물로 본 적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요리 교실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난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파트너가 천안에 있는데 친구분은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먼저 온라인으로 만났다가 파트너는 천안에서 줌으로 들어오고요. 제가 파트너의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 봐요. 이날 처음 보는 사이예요. 근데 같이 집에서 줌 켜놓고 요리를 해서 저희는 둘이 같이 먹고 파트너는 파트너 아이들하고 같이 요리를 먹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졌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또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점점점 사업하기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파트너들과 시스템 복제 미팅도 하고요. 저희 그룹에는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있어요. 모든 연령대의 파트너들이 다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줌 미팅은요. 서울에 계신 분, 경기도에 계신 분, 제주도에 계신 분이 다 애기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미팅을 매주 수요일에 같이 제품 나누는 미팅을 하는데요. 대구에서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구 ABC 매장이에요. 대구 ABC 매장에서 제주도와 서울과 경기도에 계신 분들과 미팅을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이거는 진짜 요새는 더 안 하면 안 되고요. 하루에 미팅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다양하게 미팅을 또 진행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20대, 30대 여기 친구는 저보다 어려요. 그리고 여기는 저랑 동갑이고 홍콩 사람이에요 또. 그런데 이렇게 국적을 넘어서서 또 같이 꿈적기. 이렇게 나이가 서로 다 다른데도 꿈적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아메이 비즈니스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고 있고 제가 이 사진을 꼭 공유드리고 싶은데 오늘 젊은 밀레니얼 사업자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에 초청 스피치를 갔을 때 찍어온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사진에 계시는 리더님들 보이시죠? 이분들은 이미 물론 나이가 다들 들어 보이시지만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세요. 그 인도네시아에.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 친구도 그랬죠. 나중에 나이 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긴 해요. 그치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오히려 2030 세대한테 이게 얼마나 큰 비전이 되냐면 이분들 지금은 다들 뭐 50대도 되셨고 40대가 되셨고 하지만 이분들이 평균 아메이를 처음 사인한 평균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다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신 평균 나이가 34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기회가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혹은 너무 많아서 나는 좀 더 약간 핸디캡이 있는 게 아닐까?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 특히나 지금처럼 온라인 시대 제품도 지금 너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젊으면 더욱더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일은 더 할 게 없다라는 거를 요즘에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파트너 50대 파트너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나이 때 할 거 없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게 정말 이 사업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항상 스피치를 할 때 꼭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 디자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이렇게 요즘에는 SNS에 이렇게 짤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무슨 퀴즈 나오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런 퀴즈가 나왔어요. 지금 100세 시대고 한데 은퇴한 50대, 60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분들 중에 은퇴를 했지만 건강하게 되게 지금도 나는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공통점을 맞추는 퀴즈였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머리를 띵 맞은 느낌이었고 그 패널들은 잘 못 느끼신 것 같은 암해하는 저의 입장으로서 너무너무 좋은 퀴즈였거든요. 어떤 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면서 오래 사셨을까요?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 퀴즈의 답이 목적 있는 삶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혹시 아메이를 하시거나 스폰서님이 그거 꿈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꿈이라는 단어가 혹시 너무 뭔가 오글거리고 낯간지럽고 뭔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같고 나는 별로 꿈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단어를 조금 바꿔볼게요. 저는 요즘 꿈이라는 단어보다 제 인생 프로젝트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제가 그 일본의 크라운 앰베서더 리더님의 쓰신 책 중에 내 인생의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꿈이라는 단어가요. 거창하게 뭔가 직업적인 거 말고 내가 한 50억 있는 거 이런 게 꿈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나 지금 당장 우리 애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어. 근데 지금 보낼 수 없다면 얘가 꿈이 되는 거죠.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거. 우리 아이가 유학 가고 싶다 그럴 때 유학 보내주는 거. 그런 것들이 꿈이지 막 엄청 거창하게 꼭 반드시 막 저기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에 꼭 살아야 되고 한남동 아파트 살면서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가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지신다면 목적 혹은 인생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사진은 뭐냐면 제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올렸었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꿈 노트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가족들이 12월 31일이나 1월 1일에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서요. 저희가 거의 한 반나절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해에 원하는데 사실은 정말 이해가 안 됐고요. 오빠랑 저는 너무 하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꿈이라고 하면 뭐 저는 화가 적었어요. 화가. 그리고 뭐 너무 쓸 게 없어서 했는데 저희 류이닉 리더님, 저희 아버지 나이 기준으로 100살까지 적어 놓으셨고요. 어머니 나이, 오빠 나이, 제 나이를 쫙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몇 살에 뭐 30살에 뭐 하고 싶고 31살에 뭐 하고 싶고 그제 완전 30대 40대가 아니라 완전 한 살 한 살로 다 적게끔 해놓으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4명 중에서 꿈을 제일 적게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죠? 제가 뭘 적어놨냐면 그때는 저한테는 40대 50대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가지고 우주정복이라고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먼 미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어놨었는데 머지 않더라고요. 40대도.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게 2017년도 제가 아메이를 하고 나서부터 꿈이 생겼어요. 꿈이 정말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나는 별로 꿈이 없어. 난 여행도 별로 안 가고, 여행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주변에 좀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알아냈어요. 대부분 내가 하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여행 가는 것도 일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투자하는 거, 뭔가 내 시간을 좀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던 일이 바쁘시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것도 하나의 일로서 생각하니까 피곤하게 느끼시고 그냥 쉬고 싶어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지금은 없어도 괜찮아요. 꿈이 없다면 반드시 아메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이대별로 20대, 30대, 40대 내 인생에 제 인생의 29살은 1년이 끝나면 이제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30대 때 뭐 하고 싶은지 29세 어떤 거 하고 싶은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직장에서만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메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꿈을 먼저 적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쓴 거죠. 저는 그렇게 여행을 막, 왜냐면 사실은 여행을 많이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디를 갈까, 누구와 갈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게 제가 2017년도에 적었던 한 해에만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분명히 누군가는 캡처를 해서 지금 확대해보고 계시겠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꿈을 적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다 이뤘을까요? 2017년도에? 당연히 다 못 이뤘죠. 그렇지만 여기 보이세요? 바디 프로필 촬영이 있어요. 이때부터 적었어요. 이때부터 적었는데 4년 뒤, 5년 뒤에 제가 이룬 거예요. 계속 적다 보니까 내 무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고 해야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아, 바디키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내 꿈이 일어나갈 수 있는 스텝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일단은 다른 분의 꿈이라도 베껴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가슴이 설레지 않고 그렇게 와닿는 꿈이 아니어도요. 나중에는 내가 내 꿈을 진짜 찾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0가지 꿈을 다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서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회원 번호도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첫 번째 드림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사인을 8월 28일에 했어요. 근데 그때는 법이 안 바뀌어서 만 20살에 사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 20살 제 생일이 지나면 사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7월 달에. 정확히 기억하죠, 제가. 7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만 19살부터 사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빨리 8월 28일에 사인을 해서 이제 만 19살에 사인이 된 걸로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회원번호가 없을 때, 사업을 시작조차 안 했을 때 만든 꿈판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들도요, 회원번호가 나오기 전에 정해놨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이 없잖아요. SP 1000만도 얼마큼 해야 되는지 감이 전혀 없었고요. 에메랄드도 전혀 감이 없었고, 이때는 소비자도 한 명 없었을 때겠죠? 회원번호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 적었어요. 근데 여기 적어 놓으신 거 보면, 2014년 3월 1일이 원래 목표였으나 7월에 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래티늄은 밀렸겠죠. 14년도 9월이 플래티늄 목표였는데 15년도 2월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요리 명장을 도전을 했고, 이미 계획이 여기서 많이 틀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거 꿈판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스폰서님이 에메랄드 때부터 맞추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되게 아메이 사업은 심플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해보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제가 2015년도 2월에 플래티늄이 됐는데 15년도 8월에 제가 실제 적어놨던 달보다 한 달 빨리 에메랄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해서 다이아몬드도 한 달 빨리 성취를 했었고요. 사실 여기 보면 목표상으로 붕 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다이아몬드 되고 유학을 1년 동안 갔다 오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너무 이게 하고 싶은 것들도 더 많이 꿈도 많이 늘어났고 파트너들의 꿈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그냥 바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수석 다이아몬드를 좀 더 1년을 먼저 달성을 했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뭐 이렇게 제가 차도요. 이거 진짜 갖고 싶어서 쓴 차가 아니라요. 저는 진짜 차에 욕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기보다 아예 몰라요. 차에 대해서. 그래서 네이버에 뭐라고 쳤냐면 20대 여성이 타기 좋은 차 이렇게 검색을 해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 설레지 않는 꿈이지만 제가 적어놨었고 막상 이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드디어 저의 마이카를 장만을 했는데 여기 적진 않았지만 빨간색 테슬라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 인생의 첫 차인데 너무 아주 소중하게 차고 있어요. 그래서 꿈판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새롭게 그래서 저 바꿨어요. 드림보드라는 말이 다들 너무 낯설게 느껴 하셔서 제가 지민이의 프로젝트로 바꿨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30대 때 프로젝트 내 30대 때는 뭘 해볼까?
내 40대 때는 무엇을 해볼까? 내 50대 때는 무엇을 해볼까? 이렇게 인생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신다면 꿈이 어렵지 않게 적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시 핀 목표, 왜냐면 이제 또 보너스 플랜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목표도 정하고요. 개인 작업실 이런 거 적어놨었는데 이건 적자마자 이루어졌어요. 저희 이사간 집에 이게 꿈을 적어놓으면 어떻게든 그 이루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제 방에 조그마한 미니 비밀의 방이 있어요. 조그마한 약간 옷장 같은 거기를 제가 리모델링을 해서 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시작했고요. 제가 정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다시 그림을 시작했어요. 제가 7년 동안 이 그림 재료를 다 몽땅 싸가지고 지하 창고에 넣어놨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림 재료만 보면 그렇게 심장에 막 가슴이 뛰는 약간 이상한 증상이 있고 한 번 앉으면 그림이 딱 2시간만 그림 그리고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걸 이루기 전까지는 조금 보류하자라는 마음으로 7년 동안 미술 재료랑 모든 도구를 다 창고에 넣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달성하고 작년에 다시 꺼내들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가수들 카메라 공포증, 무대 울렁증 있는 것처럼 이 그림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잘 못해요. 뭔가 남의 기준에 잘 맞춰 잘 그려 하도 경쟁 속에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잘 그려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정말로 스트레스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작을 못했었는데 이제 이게 제 업이 아니잖아요. 누구와 경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되고 하니까 너무 편하게 즐겁게 그리고 있어요. 이 시간대를 정확히 얘기 드리면 월요일 낮 2시에 그리러 간 겁니다. 자, 제 나이 때에 월요일 평일 낮 2시에 그림 배우러 간다. 아무 직장을 안 다니고. 그러면 쟤는 너무 꿈만 쫓아다니는 허황된 아이야 라고 욕을 먹었겠죠? 그렇지만 아메이에서 단순히 돈만 벌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라는 건 시간이 많아서 노는 시간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렇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제가 승마가 꿈이 아니에요. 승마는 꿈에도 없었는데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승마도 하나 이렇게 꿈에 넣었어요. 승마 배우기.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저는 그림에 관한 꿈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분야에서 꿈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사진에는 못 넣는데 아마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정말 하는 게 많아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춤 선생님한테 춤도 배우고요. 롱보드도 타고요. 스쿼시도 배우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건 또 젊은 리더님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지금 필라테스 할 수 있죠. 스쿼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부모님의 손을 조금 이렇게 빌려서 했었더라면 어떨까요? 스쿼시 한번 배우는데 얼마고 막 이렇게 엄청 눈치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제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고 나니까 진짜 나는 뭘 하면 행복하지? 나는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하지? 이런 것들을 진짜 내 행복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기준이 돼서 사는 삶을 이 야매를 통해서 다들 가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행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제 이름을 찾은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건 뭐였냐면 아미 당연히 부모님이 너무 크게 성공을 하셨죠. 그렇지만 항상 어딜 가도 FCA 리더님 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역전됐어요. 이거 자랑인지 자랑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류이닝 리더님을 매장에서 만나면 이 얘기를 했대요. 너 류지민 리더 알지? 이랬더니 딸이 응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이 그분 아버지셔? 라고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전에 어떤 리더님이 슬피치 하시면 막 우는데 내 이름을 찾아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요리 미팅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구 엄마, 뭐 하나 엄마, 은진이 엄마 이렇게 누구 엄마로 불리고요. 직장에서 남편이 좀 잘 나가시면 누구 사모님 뭐 이렇게 불리우니까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근데 아메 사업하면 진짜 저는 집에서도 류이닝 리더님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집에서도 류이닝 리더님이라고 하고 강현숙 리더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때도 이렇게 비즈니스 석 타고 제가 뉴질랜드 여행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은 여행을 잘 보내죠.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 대선은 이때는 여행은 아니었고요. 제가 아까 그런 인도네시아 아미 회사에서 초대를 받았더니 그 핀에 맞는 좌석으로 주시더라고요. 초청 스피치도.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1등석을 태워서 저를 초청 스피치를 해주신 거예요. 초대를. 그래서 너무 감격하면서 또 이렇게 늘 타는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마음속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늘 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찍었던 모습이고요. 이거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제 자격으로 그 삿포로 다이아몬드 이상 여행을 갔었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1등석, 저도 1등석을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컨셉샷을 저희 스폰서님이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늘 위에서 독서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그 말고도 또 제가 제가 첫 번째 여행, 에메랄드 되고 나서 오빠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오빠를 데리고 가고 저희 부모님이 할머니, 이모를 모시고 가면서 3대가 여행을 같이 가게 됐고요. 정말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사업하는 걸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주변에 반대하는 친구 가족 많으시죠? 너희 엄마가 열심히 했는데 뭐 너는 네 나이 때 공부를 해야지 무슨 또 치약을 팔러 다닌다고 막 이러셨어요, 할머니가. 근데 여기 발리 여행 한번 다녀오시더니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소개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이 일산에 이 염색약 네트워크가 있으세요. 염색약 새치 같이 염색하시는 할머니들. 그리고, 요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혹시 제 첫 번째 드림보드 보면, 제가 이렇게 슈퍼맨처럼 해서 가족들을 등에 업고 가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왜냐면 부모님 덕분에 제가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고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내가 올 경비를 다 내서 아메 여행 말고 내가 가족여행 쏘는 게 그냥 꿈으로 막연히 적어놨었어요. 근데 이때가 저희가 아마 이게 7년도인가 8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10월 달에 굉장히 긴 연휴가 있어서 저희가 북유럽을 예약을 이미 해놨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가족여행을 간 이유가 두 분이 만난 지 30주년, 그리고 류이닝 리더님이 환갑이 되시던 해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가족여행을 가자 이렇게 해서 다 예약을 해놨는데 전 몰랐어요. 유럽 여행 중에 북유럽이 제일 비싼 여행이라는 걸 전 모르고 갑자기 30주년이고 두 분이 아버지가 환갑이시니까 의미도 좋으니까 이 여행을 내가 쏘겠다. 그래서 제가 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미 강현숙 리더님이 다 호텔도 최고급으로 뭐 기차나 버스 이런 것도 다 1등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미 비용은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쏘겠다고 한 거예요. 비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해에 제가 핀 연말 보너스를 싹 다 썼습니다. 싹 다. 지금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정말 1원도 깎아주지 않으시고 강현숙 리더님이 입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다 입금해요. 이런데 너가 쏜다며? 이래서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강현숙 리더님 표정. 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 왜 그러냐면 요새 좀 느껴요. 물론 지금도 매우 건강하시고 하지만 조금 달라지신 것도 느끼고 저희 파트너 분의 이제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결혼하는 친구도 많지만 돌아가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게 내가 꼭 성공만 이렇게 해드려야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야매 사업을 대부분 선택을 하실 거예요. 가족들과 소중한 분들 때문에. 근데 꼭 막연히 내가 진짜 무한대로 기다려주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갑자기 울컥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 길을 가셔서 저희에게 그런 많은 여행과 이런 기회를 줬는지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두 분은 훨씬 더 좋은 여행지 훨씬 많이 가셨거든요. 근데도 우리 딸이 보내주는 여행으로 이게 공짜는 다 좋은가 봐요. 누구든지.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공짜기보다 딸이 보내주는 여행이니까 좋으셨겠지만 제가 만약에 다른 직장에서도 연봉 1억,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연봉 1억이라고 해서 두 분 의미 있는 날이니까 제가 가족여행 쏠게요. 이렇게 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도 저한테 그 돈을 다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인세고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저도 선뜻 제가 쏠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부모님도 굉장히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즐기면서 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분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면, 아이가 어려서 지금은 아이들과 보내야 되고 아이들 어리니까 좀 나중에 할게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시면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부모님한테도 정말 내 친구 또래들은 할 수 없는 효도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가족에 대한 거 많이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여행지를 다니면서 꿈이 생겼어요. 이때 골프 저 하나도 못 치는데 골프복만 챙겨갔어요. 다이아몬드 퀸즈타운 뉴질랜드에서 간 건데요. 이게 세계 뭐 10대 안에 꼽는 골프장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지게 치고 와서부터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내 돈 주고도 갈 수 있죠. 그랜드 캐년. 그치만 이 대접을 받으면서 가는 여행. 진짜 꼭 나이가 젊으실수록 빨리 도전을 하셔서 이 모든 보상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000명이면 10,000명만큼의 보상을 다 아메이는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받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일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티스트리 뭐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참여하는 기회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거는 싱가포르 15주년 아메이 때 저는 이렇게 동기부여가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제가 중국어로, 거기는 중국어를 또 공통 언어로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로 제 스토리를 또 아버지랑 같이 류이닝 리더님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스피치를 하고 오기도 하고. 여기는 또 중국이에요. 여기 이분들은요, 아침 8시 반부터 미팅을 하시고, 제가 9시 스피치였는데 이미 1시간을 미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스피치 또 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다시 또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기는 일본인데요. 여기 400명이 앉아있거든요, 지금. 400명이 모두 다 20대예요. 여긴 30대 이상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다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델도 있고, 가수도 있고, 댄서도 있고, 다 본인이 하는 일을 하면서요, 이 자산소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서 오히려 더 동기부여를 받고 왔어요. 제가 야마자키 다쿠미 리더님을 너무너무 존경을 하는데, 그분 그룹에 지금 초대받아서 다녀온 거거든요. 제가 정말로 꿈을 이룬 케이스가 됐고요. 또 홍콩에도 초대를 받고, 이렇게 한국 아미에서도 정말 누군가에게 나는 그냥 나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건데, 나 잘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꿈으로 어쩌면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꿈이 이뤄지는 순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정말 큰 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한 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2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초대받아서요, 제가 여기서 BTS 불타오르네 댄서들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춤도 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도, 왜 아메이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치약 바꿨었는데 2만 명 앞에서 무대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구나. 매치가 안 되잖아요. 치약 마트 바꿨었는데 홈플러스,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요, 공개적으로? 그냥 홈땡땡, 여기 분당에 있는데, 네, 홈땡땡 썼다고 해서 포인트, 오케이 캐시백만 많이 모아서 그냥 조금 저렴하게 사는 혜택이 있는 거지,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얘 정말로 인생이 바뀌고 내 자녀의 인생까지도 바뀌는 일이라는 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예전에는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 용어였다면, 지금은 아메이 사업 상관없이도 SNS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정말로 이 스타일이라는 거 어때요? 패션 스타일, 헤어 스타일 이런 것처럼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개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물론 대학하고 취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여기서 배우게 됐어요. 이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거를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돈 이상의 더 나은 삶. 제 뒤에도 지금 베럴 라이프가 있는데, 더 나은 삶. 내가 당장 내년에 에메랄드를 달성해서 막 8천의 연봉이 생겨서 더 나은 삶이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브론즈 빌더를 해서 지난달보다 혹은 작년보다 10만 원의 자산 소득이 더 늘었어. 매달 10만 원씩 더 들어왔어. 그럼 그게 벌써 더 나아진 삶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제가 보셨죠? SP 때는 저렇게 후덕하게 요리 미팅을 했는데 지금은 아미 3년 사업을 3년하고 5년을 했더니 날씬해지면서 건강해지면서 예뻐지고 있어. 그럼 그것만으로도 더 나아지고 있는 삶이잖아요. 저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미 나이가 막 50대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유지, 평범하게 산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걸. 왜냐면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안 해보고 사실은 취업도 안 해보고 다른 뭐 자영업을 해본 것도 아니지만 저희 파트너들이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돈 벌기 쉬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간호사도 맨날 낮밤 근무 바뀌어가면서 내 스케줄도 아니야. 매달 나오는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저희 이모는 30년을 해서 받은 연금이 250이에요. 플래티늄 되면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면서부터 저희 이모가 사실 하시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레그가 나온 거거든요. 30년을 일해서 받는 연금이 250만 원인데 아멘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다이아몬드 1억, 2억이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브론즈 빌더 100만 원 수입도 얼마나 가치로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아메이 사업의 가치는 내가 정할 수 있고요. 수단은 하나지만 정말 이 사업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이템 너무 많죠. 지금 헬멧 나오죠. 자전거 나오죠. 그런 거를 트렌드긴 해도 따라가는 게 너무 바빠요. 저는 그걸 창업을 저보고 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아메에서 다 이미 검증을 해주죠. 홍보 마케팅도 다 해주죠. 너무너무. 프로모션도 너무 알차죠. 안 그랬으면 저희가 그런 걸 다 회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 나온 걸 다 차려준 밥상을 같이 먹자라고 하는 친구들만 찾으면 되는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정말 이 비즈니스 제가 너무너무 즐기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까 뭐 요리사도 있고요. 뷰티 크리에이터도 있고요. 뭐 다이어터, 건강 전도사라는 부가 캐릭터도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ABO라는 캐릭터입니다. 아미 비즈니스 오너라는 이 캐릭터를 저는 제일 좋아하고요. 왜냐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미 사업 덕분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고 좋은 사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에 저는 이 ABO라는 캐릭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택하신 거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절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또 한 표 감히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으신 꿈들, 목표들 꼭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젊을 때 하셔서 더 많은 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제가 꿈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꿈을 멋지게 이루셔서 저는 다 다른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했으니까 저랑 똑같은 꿈이 아니라 아메이사업은 그게 좋잖아요. 다 한 가지 수단이고 핀 목표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보상으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맘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멋진 것 같아서 여기에 100분, 200분, 300분이 보고 계시다면 300명의 꿈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약간은 좀 또 흥분을 했어요. 이게 온라인의 단점은요, 혼자 흥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또 그렇게 꿈을 이뤄주고 싶은 파트너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크루즈에 타셔서 저 그때 지민 리더님 꿈 들었잖아요 라고 뭐 스피치 들었잖아요 라고 해서 같이 또 기념사진도 찍고 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여행을 같이 다닐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꼭 멋진 배 선상 위에서의 만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도록 하고 저도 열심히 더 도전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스토리 잘 귀 기울여서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에서 또 만나요.